허민의 뉴스쇼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오늘 마지막 주제는 한동훈과 관련된 겁니다. 한동훈 관련해서는 제가 글쎄 이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뭐 전당대회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면은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다루려고 그랬는데 그 전까지는 다루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끊임없이 얘기가 들어오니까 안 다룰래 안 다룰 수도 없고 또 뭐 굉장히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한동훈 또 구시렁거린다. 또 구시렁거리죠. 내가 당대표가 될 텐데 이렇게 구시렁거리다고 있는데 좀 어떤 얘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열리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나갈까 안 나갈까 여러 가지 관측과 억측이 난무했는데 지난 7월 결국 안 나가는 것을 결정을 하고 지금 전당대회 출마한 것이 김문수, 장동혁, 그죠? 그리고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그 외에 무슨 뭐 장성민 등등 몇 사람이 있었는데 페이퍼 심사에서 떨어지고 5명이 남아서 결국은 4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가 떨어졌죠. 그래서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가 됐는데 제가 이제 이 4명으로 좁혀질 때의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물론 이제 민주당 지지자를 제외한 국민 여론조사 민심 50% 당원 50% 이렇게 해서 5대5 같은 비율로 조사를 했는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민심은 김문수하고 조경태 이어서 조경태 이쪽으로 강했고 그다음에 당심은 장동혁이 우세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공개는 안 됩니다. 공개 안 됐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 후보 본인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제가 잘 아는 사람들이고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모른다. 김문수 쪽도 모른다. 그거는 가르쳐줄 수가 가르쳐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선관위 관계자를 통해서 최대한 들을 수 있는 말이 당심은 장동혁이 조금 우세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판세입니다. 여러분께 오는 22일이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가려지겠죠. 당대표가 결정이 되는 날이죠. 그런데 20일 때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 국민 요때는 또 바뀌어요. 당원이 80%, 당심이 80%, 민심 20% 해가지고 8대2로 당심이 훨씬 4배가 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22일에 발표가 될 텐데 이때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 아마 두 사람으로 추려져서 양자 대결로 해가지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 이런 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추이로 가면 저는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의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8대2 당심이 80%이기 때문에 장동혁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안철수나 조경태는 이제 민심 쪽으로 좀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녹록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김문수와 이제 장동혁 구도로 갈 텐데 아마 23일쯤에서 아마 토론회 한 번 더 열고 그리고 한 이틀 동안에 걸쳐서 뭐 여론조사하고 25일쯤이면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당내에서 이제 극우 논란만 거세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사실은 저는 극우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를 저는 반대하는데 왜냐하면 소위 그 윤석열 친윤 그룹 또는 윤석열 윤 어게인 그룹을 극우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 못지않게 김어준의 지시를 따르고 그다음 말도 안 되는 그 음모론을 퍼뜨리는 그리고 당내에 아직도 잔존해 있는 종북 주사파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이런 것을 놔두고 있는 민주당은 극좌를 품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왜 그들에 대해서는 극좌 공격을 안 하는가. 이 극좌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극좌 세력 물러가라, 극좌 세력과 절연하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내에서 극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극우와 절연해라. 윤석열과 절연해라. 윤석열은 이미 탈당한 사람이에요. 절연이고 나시고 안에 이게 당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뭘 절연합니까? 구친윤 세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극우 논란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극우가 없습니다. 극좌가 없듯이 극우가 없습니다. 극우가 있다고 시인해야 한다면 나는 민주당에 극좌가 있다는 사실을 시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전자하에서는 극우 극좌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종북 주사파, 김어준 류, 정청래 류 극좌죠. 그럼 윤석열이 극우야 할 수 있어. 그것이 없다면 양쪽 다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극좌 극우가 없습니다 지금.
극자, 최소한 울트라라고 하는 거를 앞에 쓸 수 있으려면요, 고도의 폭력성, 광범위한 폭력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치 히틀러 같은 소련 시절의 스탈린 통치처럼 이런 극도의 고도의 폭력성을 갖고 있어야 극단적인 이념과 함께 있어야 극자 극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극우 논란만 하고 있는 거 참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인데 여기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니, 한동훈이 그렇게 국민의힘이 걱정이 됐으면 스스로 나와서 당권에 도전하면 됐을 일인데 당권에 도전 않고 늘 한다는 말이 내가 나갔으면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당내 무게파 의원이 전한, 엊그제 제가 만난 무게파 의원이 전한 한동훈의 말입니다. 이제 친한도 친윤도 아닌 꽤 많습니다. 그쪽 그러면 한 20-30명 돼요. 30-40명 됩니다. 이쪽에 저 국회의원이 한 말인데 한동훈한테 직접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전당대회에 나가면 당대표가 되겠지만 또는 확실하게 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돼도 당 바뀌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안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오면 당선된다. 그런데 특검이 문제다. 제가 아마 몇 주 전에 아마 한동훈의 이 말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 줬던 적이 있는데요.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람만 만나면 내가 당선돼. 내가 확실히 돼. 그런데 안 나가. 못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당권 포기했나? 첫 번째는 말이죠. 이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너무 나올 게 많다. 너무 나올 게 많다. 두 번째, 국민의힘이 아직 바닥을 치지 않았다. 세 번째, 신천지, 그 다음에 통일교 교인들이 우르르 그냥 막 당원으로 들어와가지고 대선, 그 다음에 지난 총선을 경과하면서 막 들어와가지고 이 당심이 왜곡돼 있다. 이 친한계와 순수하게 친한계 중심으로 이제 아무리 세를 늘려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속사를 뭐냐면 제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특검에서 나올 게 많다. 이게 뭐냐면 특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나온다고 하는 건데 수사가 나올 때마다 뭔가 논평을 해야 되잖아요. 자가 당대표가 되면 뭔가 한마디씩 이게 뭔가 평가를 해줘야 되잖아.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순간 자기 이율배반이 되기 쉽거든. 왜냐하면 개헌 반대했죠. 개헌 반대하는 거야. 반대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개헌 반대하니까 탄핵에 찬성했잖아. 근데 특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내란죄로 특검을 그건 전제로 해서 외환죄까지 파헤치고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그리고 이런 것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동조했는 것을 파헤치는 것인데 이 특검 자기의 논리대로라면은 특검에 찬성하고 특검에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특검이 뭘 밝혀낼 때마다 내란죄를 밝혀낼 때마다 박수치고 해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탄핵 표결 때 90명이 반대했거든. 그러면 이 90명을 전부 다 청산 세력으로 몰아낼 거냐. 이제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나올 게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입장 정리가 안 됐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국힘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건 특검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특검이 쏟아져 나올 때마다 국힘은 더욱더 나락에 떨어져 일같이 매달 지금 조간 신문마다 방송마다 지금 그냥 윤석열 팬티 투쟁하는 거 김건희 무슨 샤넬백 받았다 무슨 신발 받았다 맨날 같이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더 갈면 갈수록 특검이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그럴 때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전부 다 그냥 조롱거리 가십거리 해서 회자될 것이고 국민의힘은 그 연류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갈 것인데 이걸 내가 어찌 할 수가 없다. 사실 당대표의 자세는 아니죠. 당대표가 된다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당을 나락에서 건져 올리겠다. 그런 당을 수렁에서 건져내겠다. 그런 당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난파선의 선장이 되기 싫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회피죠. 어떻게 보면 막중한 보수의 재건을 부르짖지만 보수의 재건은 내가 할 수가 없어. 하기 싫어. 귀찮아. 이런 외침입니다. 세 번째, 신천지 통일과 당심을 왜곡하고 있다. 당원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어느 당도 예외 없이 전당대회 또는 총선 또는 대선 시가 되면 당원 확장 운동을 합니다. 그때 가장 쉽게 타깃이 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 활동을 하는 인구들이에요. 대한민국 종교 활동하는 인구 기독교 1000만 되지는 않겠지만 1000만이나 주장하고
불교계도 천만이나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 무슨 뭐 이것저것 합하면은 인구의 뭐 한 3분의 2 가량이 3분의 2가 넘겠죠 아마. 3분의 2가 뭡니까? 한 4분의 3 가량이 종교인일 텐데 이 종교인 대상으로 해서 당원 확장운동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막 호소하고 절 가서 같이 뭐 절하고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미 종교화된 김어준이 전당대회 때마다 그냥 당원 확장운동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밀어나 마라 그래가지고 당심이 왜곡되어 있는 거 비슷한 겁니다. 이걸 왜곡이라 한다면 그것도 왜곡인 거죠. 신천지가 당심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참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 이게 친한 당원들을 아무리 모집을 해도 내가 역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솔직히 내가 전당대회 나가서 이길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전당대회 나가면 내가 되는데 그런데 내가 당을 바꾸기 어려워 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한동훈 전 대표 정말 훌륭한 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조금 더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